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여러분과 함께 탐험하는 꿀베리입니다. 오늘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종목 오클로, 티커 OKLO에 대한 심층 분석 리포트입니다. 2026년 5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클로는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분야의 순수 플레이 기업으로 현재 주가는 $62 25센트, 시가총액은 약 108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2026년 1분기 실적 밸류에이션, 인사이더, 매매까지 팩트 중심으로 20개 슬라이드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참고용 자료이며 해당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은 신중하게 해주세요. 먼저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오클로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위기의 유일한 소형 원자로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구속력 의향서 기준 14기가와트의 파이프라인은 미국 전체 상업 원전 용량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26년 5월에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즉 NRC가 오로라 파워하우스의 주요 설계 기준을 가속 승인하면서 규제 리스크가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둘째, 핵심 리스크입니다. 현재 매출은 제로입니다. 상업 운전 목표는 2027년 말이지만 지연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14기가와트 파이프라인 전부가 아직 비구속력 의향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분기 영업손실은 512억 달러 수준으로 비용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 수치입니다. 현재 주가는 $62 25센트, 52주, 고가는 2025년 10월 기준 $193 84센트, 저가는 2026년 3월 기준 $44 88센트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108억 달러이며 현금과 유가증권 합계는 25억 4천만 달러입니다. 오클로의 비즈니스 모델은 4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빌드, 오운, 오퍼레이트 모델입니다. 원자로를 직접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전력을 판매합니다. 하드웨어를 파는 방식이 아니라 독립발전 사업자처럼 장기 전력 구매 계약으로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오로라 파워하우스입니다. 액체 금속 냉각 소듐 고속 원자로로 15에서 75메가와트 규모로 모듈 구성이 가능합니다. 금속 우라늄 연료봉을 사용하며 10년 무제금유 설계가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수직 통합 가치 사슬입니다. 전력 연료, 방사성 동위원소 3가지 사업부를 운영합니다. 테네시주 고급 연료 센터와 실험 증식 원자로 2호에서 회수한 연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 특화 설계입니다. 15에서 75메가와트 모듈 단위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홀 전력 수요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스위치, 메타, 에퀴닉스 계약의 핵심 근거입니다. 고객 파이프라인을 보면 스위치 12기가와트, 메타 1.2기가와트, 에퀴닉스 500메가와트, 프로메테우스 하이퍼스케일 100메가와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50메가와트 합산 약 14기가와트입니다. 단 모두 비구속력 의향서 단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SMR 섹터의 주요 플레이어를 비교합니다. 상장사 기준으로 오클로와 직접 비교되는 종목은 유스케일 파워, 티커 SMR입니다. 유스케일은 NRC 최초 인증 설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테네시 밸리 오소리티와 6기가와트 SMR 배치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은 오클로의 8분의 1 수준인 15억 달러 내외입니다. 비상장 경쟁자로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가 있습니다. 와이오밍주에서 나트리움 원자로 실증을 진행 중입니다. 카이로스 파워는 구글과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2030년 운전을 목표로 합니다. 엑스에너지는 에너지부 지원을 받으며 다우 케미칼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오클로의 차별점은 상업 운전 목표 시점이 2027년 말로 경쟁자 중 가장 빠르다는 것,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특화 모듈 설계로 빅테크 계약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거시 환경을 3가지 지표로 정리합니다. 기준금리는 3.5에서 3.75%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계속 동결 중인 상태입니다. 연내 금리 인하는 완전히 배제된 상태이며 일부 트레이더들은 연내 인상 가능성의 50% 이상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58에서 4.60% 수준으로 연중 최고치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리스크 재부각, 호르무즈 봉쇄 우려,
에너지 인플레이션 급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9.27로 이번 주 강세 전환했습니다. 위험 회피 수요와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가 원인입니다. 오클로 관점에서 이란 전쟁은 양날의 검입니다. 긍정 측면으로는 에너지 안보 핵심 자산으로 원자력이 재부각되고 국방정보 수주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반면 10년물 금리 연중 최고치는 매출 없는 성장주의 할인율을 직접 끌어올리고 달러 강세는 조달 비용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건설 비용에 미칠 영향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핵에너지 및 클린에너지 관련 주요 ETF를 살펴봅니다. NLR은 바네크 우라늄 플러스 핵에너지 ETF로 원자력 발전사와 우라늄 채굴사를 포괄합니다. URA는 글로벌 X 우라늄 ETF로 카메코 등 우라늄 생산 기업 중심입니다. 유크제트는 레인지 글로벌 핵에너지 ETF로 SMR과 첨단 핵에너지 기술주에 집중 투자합니다. ICLN은 아이쉐어즈 글로벌 클린에너지 ETF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혼합합니다. 오클로는 유크제트와 NLR에 편입되어 있어 섹터 ETF 자금 흐름의 수혜를 받습니다. AI 전력 수요 폭발과 에너지 안보 이슈가 맞물리면서 핵에너지 섹터 전반의 재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오클로에 영향을 미치는 매크로 리스크 5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금리 장기화와 고금리 유지입니다. 매출 없는 성장주는 할인율 상승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전력 구매 계약의 수년제 가치가 낮아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용도 증가합니다. 현재 10년물 금리는 4.58에서 4.60%로 연중 최고치입니다. 두 번째,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호르무즈 봉쇄 시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건설 자재와 물류 비용이 오를 수 있습니다. 단기 주가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 인덱스 99.27, 이번 주 강세 전환했습니다. 달러 자금 조달 비용 구조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연방 에너지 정책 변동입니다. 행정부 교체나 보조금 구조 변경 시 에너지부 지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행정명령 기반의 NRC 가속 심사 지속 여부도 주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경쟁자 가속과 기술 리스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의 자체 원자력 투자가 가속되고 있으며 테라파워가 상장할 경우 자금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2025년 1분기와 2026년 1분기를 비교해서 살펴봅니다. 매출은 두 분기 모두 제로입니다. 오클로는 현재 완전한 프리레비뉴 단계입니다. 아직은 매출이 아예 없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025년 1분기 780만 달러에서 2026년 1분기 2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4.7% 급증했습니다. 일반 관리비도 1000만 달러에서 2420만 달러로 141.3%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손실은 1780만 달러에서 5120만 달러로 188% 확대됐습니다. 반면 이자 및 배당 수익은 370만 달러에서 2130만 달러로 484.2% 급증했습니다. 현금 보유량이 크게 늘어난 덕분입니다. 이 이자 수익이 순손실을 부분적으로 상쇄해 최종 순손실은 980만 달러에서 3310만 달러로 238% 증가에 그쳤습니다. 주당 순손실은 0.19달러로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비용 급증은 2027년 말 상업 운전 목표를 위한 선투자 단계로 헤드카운트 확대와 전문 서비스 비용이 주도했습니다. 매출이 없는 단계이므로 전통적인 수익성 지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대신 비용 구조와 현금 소진율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2026년 1분기 순손실은 3,310만 달러이며 영업현금 소진은 1,790만 달러입니다. 연구개발비 2,700만 달러는 전년 대비 244.7% 늘었고 일반관리비 2,420만 달러는 141.3% 증가했습니다. 비용 급증의 배경을 보면 연구개발비 증가분 1,920만 달러 중 직원 보상이 580만 달러, 전문 서비스가 580만 달러를 차지합니다. 일반관리비 증가분 1,420만 달러도 직원 보상 340만 달러, 전문 서비스 300만 달러가 주도했습니다. 2026년 연간 가이던스는 영업활동 현금 소진 8천만에서 1억 달러, 설비 투자 3억 5천만에서 4억 5천만 달러입니다.
수익 전환 시점에 대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2027년 약 110만 달러 첫 매출에서 2028년 4,25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미 있는 수익성 전환은 2029년에서 2030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2026년 3월 31일 기준 밸런스 시트를 살펴봅니다. 단위는 100만 달러입니다. 자산 측면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6억 달러, 유가증권은 9억 달러로 합계 25억 4천만 달러입니다. 총 자산은 약 27억 달러 수준입니다. ATM 프로그램을 통해 분기 중 12억 달러를 추가 조달한 결과입니다. 부채는 총 6,490만 달러로 매우 낮습니다. 오클로는 사실상 부채 없는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주 자본 총계는 약 26억 3,700만 달러이며 설립 이후 누적 결손금은 2억 7,380만 달러입니다. 핵심은 이 막대한 현금 보유량입니다. 연간 영업소진 8천만에서 1억 달러와 비교하면 25년 이상의 런웨이를 확보한 셈입니다. 단기적인 파이낸싱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현금 흐름을 살펴봅니다. 영업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790만 달러입니다. 순손실 3,310만 달러에서 주식 기반 보상 비현금 항목 1,560만 달러를 조정한 수치입니다. 투자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3억 5,900만 달러입니다. 아이다호 오로라 파워하우스 건설과 테네시 연료센터 투자를 위한 설비 지출이 집중됐습니다. 재무 현금 흐름은 ATM 프로그램을 통해 12억 달러를 추가 조달했습니다. 자본 배분 전략의 핵심 3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ATM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1분기에 기존 프로그램 12억 달러 조달을 완료했고 5월 13일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JP모간 주관으로 신규 10억 달러 ATM 프로그램을 재개했습니다. 희석 가속화 우려와 유동성 확보라는 양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설비 투자 집중입니다. 2026년 투자 가이던스는 3억 5천만에서 4억 5천만 달러로 상업 운전 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 선투자입니다. 세 번째, 현금 런웨이입니다. 현금 25억 4천만 달러 보유 대비 영업소지는 연간 8천만에서 1억 달러입니다. 이자 수익 분기 2,130만 달러가 일부 상쇄 역할을 합니다. 밸류에이션을 살펴봅니다. 매출이 없는 단계이므로 시나리오 기반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가 62달러 25센트 기준 시가총액은 약 108억 달러입니다. 현금 25억 4천만 달러를 차감한 기업 가치, 즉 EV는 약 103억 달러입니다. 매출이 없으므로 기업 가치 대비 매출 배수 적용은 불가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한 시장의 낙관론과 현재 손실 확대라는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밸류에이션 논쟁의 핵심입니다. 주요 기관의 목표 주가를 보겠습니다. 가장 강세인 티거레스 파이낸셜은 매수에 130달러, 텍사스 캐피털은 매수에 120달러, 캐너코드 지뉴이티는 매수에 12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JP모간은 5월 11일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하면서 중립에 83달러를 제시했으며 시티그룹은 중립에 76달러로 가장 보수적입니다. TP랭크스 기준 16개 기관 평균 목표 주가는 90달러이며 현재 주가 대비 약 34에서 51% 업사이드를 제시합니다. 단 이는 구속력 있는 수익 모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정 침을 감안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장 마감 후 발표된 2026년 1분기 실적을 살펴봅니다. 어닝콜은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제이크 드위트가 진행했습니다. 주당 순손실은 0.19달러로 매피니티프 컨센서스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벤진가 기준으로는 0.01달러 상회입니다. 순손실은 3,310만 달러로 전년 동기 980만 달러 대비 238% 확대됐습니다. 어닝콜 핵심 코멘트 4가지입니다. 첫 번째, 2026년 가이던스를 유지했습니다. 영업현금 소진 8천만에서 1억 달러, 설비 투자 3억 5천만에서 4억 5천만 달러로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5월 13일 신규 ATM 10억 달러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JP모간이 주관합니다. 장기 자금 조달 능력을 재확인했지만 희석 우려가 공존합니다. 세 번째, 방사성 동위원소 매출에 대해 최고 경영자가 2026년 1분기 내 발생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첫 매출 발생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네 번째, 아이다호 오로라 건설 관련 에너지부 원자력 안전 설계 계약 승인 이후 예비 안전 분석 문서 검토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2027년 말 운전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주가는 장후 시간 외에 약 5% 하락했습니다. 주요 이벤트 타임라인을 정리합니다. 완료된 이벤트입니다. 2026년 3월 17일 4분기 2025년 실적 발표에서 연간 영업손실 1억 3,930만 달러가 확정됐습니다. 주당 순손실 0.27달러로 예상 대비 미스였습니다. 같은 날 에너지부 원자력 안전 설계 계약 승인이 발표됐습니다. 아이다호 오로라 파워하우스 건설을 위한 핵심 규제 이정표입니다. 2026년 5월 6일 NRC가 오로라 설계 기준을 통상 기간의 절반 이하 만에 가속 승인했습니다. 당일 주가가 약 13% 급등했습니다. 5월 12일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5월 13일 신규 ATM 10억 달러 프로그램 개설이 잇따랐습니다. 향후 예정 이벤트입니다. 2026년 8월 18일 2분기 2026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동위원소 매출 첫 발생 여부, 스위치와 메타 의향서의 구속력 전환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2027년 말을 목표로 아이다호 오로라 최초 상업 운전을 추진합니다. 2029에서 2030년에는 스위치, 메타, 에키닉스와의 상업 전력 구매 계약 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물론 이는 구속력 있는 계약 전환이 선행돼야 합니다. 2026년 5월 기준 주요 뉴스 6가지를 살펴봅니다. 5월 13일 신규 ATM 10억 달러 주식 발행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JP모간이 주관합니다. 자금 조달 능력을 재확인했지만 희석 우려가 함께 따라옵니다. 5월 12일 2026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현금 25억 4천만 달러, 매출 제로. 주당 순손실 0.19달러로 컨센서스에 부합했지만 장후 주가가 약 5% 하락했습니다. 5월 11일 JP모간이 오클로 커버리지를 처음으로 개시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의 첫 커버로 시장 주목을 받았지만 레이팅은 중립, 목표 주가는 83달러로 동종 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의향서의 구속력 전환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월 6일 NRC가 오로라 파워하우스 주요 설계 기준을 가속 승인했습니다. 통상 검토 기간의 절반 이하 만에 완료된 이정표로 주가가 약 13% 급등했습니다. 3월 17일 에너지부 아이다호 오로라 원자력 안전 설계 계약이 승인됐습니다. 파일럿 원자로 프로그램 하에 예비 안전 분석 문서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와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와의 파트너십이 진행 중입니다. AI를 활용한 해결료 검증 및 원자로 인프라 설계 협력으로 데이터 센터와 원자력 생태계 구축에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커버리지 현황을 살펴봅니다. 2026년 5월 기준 TP랭크스 데이터 기반입니다. 커버 애널리스트는 총 16에서 18명입니다. 매수 10명, 중립 6명, 매도 없음으로 전반적인 톤은 매수 우세입니다. 3개월 평균 목표 주가는 90달러에서 100.79달러 사이로 현재 주가 대비 약 34에서 51% 업사이드를 제시합니다. 강세 근거로는 NRC 가속 승인에 따른 규제 리스크 경감, 14기가와트 파이프라인의 AI 데이터 센터 수요 잠재력, 그리고 현금 25억 달러의 충분한 런웨이가 꼽힙니다. 약세 근거로는 의향서에서 구속력 있는 전력 구매 계약으로의 전환이 아직 없다는 점, 매출 제로의 손실 확대, ATM 희석 가속화가 지적됩니다. 다음 분기 핵심 모니터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동위원소 매출의 첫 발생 여부, 스위치나 메타 의향서의 구속력 전환 여부, 그리고 아이다호 건설 진도입니다. 2분기 2026년 실적 발표 예정일은 2026년 8월 18일입니다. SEC 에드가 F사 공시 기반으로 인사이더 매매 내역을 살펴봅니다. 2026년 1분기에서 5월 기준입니다.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제이크 드위트는 3월 12일 제한 주식 단위 11만 2,360주가 베스팅됐습니다. 세금 원천 징수를 위한 비재량적 매도입니다. 별도 코드 J로 분류된 가족 신탁 간 이점 100만 9,618주는 시장 거래가 아닌 행정적 재편으로 시그널 없음입니다. 공동 창업자 겸 최고 운영 책임자 캐롤라인 코크란도
3월 12일 유사한 제한 주식 단위 베스팅과 세금 처리 매도가 있었습니다. 베스팅 후 직접 보유 지분은 71만 8,039주로 대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한 보유 신호입니다. 최고 재무책임자 크레이그 빌미어는 3월 3일 스톡옵션 5,839주를 행사하고 동일 수량을 61달러 93센트에 매도했습니다. 2025년 9월에 채택된 CPO에 1플랜에 따른 규칙적 거래입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 패트릭 슈바이거는 3월 24일 제한 주식 단위 12,882주, 베스팅 후 세금 처리로 5,561주를 56달러 48센트에 매도했습니다. 이사존 얀센은 3월 27일 공개 시장에서 15,500주를 52달러 52센트에 매도했습니다. 유일한 공개 시장 매도 사례입니다. 다만 잔여 직접 보유 12,354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대부분의 거래가 비재량적 세금 처리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순매수 신호는 현재 없습니다. 일봉 차트를 살펴봅니다.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입니다. 주요 가격대를 확인합니다. 52주 고가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 193달러 84센트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6년 3월 30일 52주 저가 44달러 8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고가 대비 약 77% 하락입니다. 이후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NRC 설계 기준 가속 승인 소식에 주가가 13% 급등하는 등 촉매 이벤트에 반응하며 60달러 초중반대를 회복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62달러 25센트로 전일 대비 7.38% 하락 중입니다. 이는 5월 12일 실적 발표 이후 매도세가 지속되는 흐름입니다. RSI는 45.11로 중립 구간에 위치합니다.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닌 상태입니다. 맥디는 오실레이터 기준 마이너스 1.83으로 단기 하락 모멘텀이 남아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현재 주가는 단기 이동평균선 밑에 위치해 있어 단기 추세는 하향입니다. 종합적인 기술적 분석상으로 현재 위치는 좋지 않은 자리입니다. 이벤트나 뉴스에 따라 상승 반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주가는 최근 저점인 44.88달러를 테스트하러 갈 수 있을 듯한 모양새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적 분석일 뿐 꼭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차트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핀텔 기반 공매도 상황을 살펴봅니다. 뉴욕증권거래소 미필라 공시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매도는 총 2,874만 4,756주입니다. 유통 주식 대비 숏 비율은 18.7%로 의미 있는 공매도 포지션이 형성돼 있습니다. 데이즈 투 커버는 2.31로 숏 스퀴즈 리스크는 낮습니다. 오프 익스체인지 숏 볼륨은 267만 5,739주로 다크풀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오프 익스체인지 숏 볼륨 비율은 52.85%입니다. 종합 해석을 드립니다. 숏 비율 18.7%는 공매도 세력이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데이즈 투 커버 2.31은 숏 스퀴즈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커버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하락과 함께 공매도 포지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리스크를 4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실행 리스크입니다. 아이다호 오로라 건설 지연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2027년 말 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며 도미노 지연이 전체 파이프라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14기가와트 파이프라인 전부가 구속력 없는 의향서 단계라는 점, 동위원소 매출 발생 시점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재무 리스크입니다. 신규 ATM 10억 달러 프로그램 재개로 희석이 가속될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은 분기 5,120만 달러이며 연간 소진 예상은 4억 3천만에서 5억 5천만 달러입니다. 매출 제로 상태에서 고금리가 지속되면 밸류에이션 압박이 심화됩니다. 세 번째, 규제 및 정책 리스크입니다. 에너지부 파일럿 프로그램과 NRC 상업 허가는 별개 트랙입니다. 행정부 변화 시 에너지부 지원 구조가 바뀔 수 있으며 원자력 반대 여론과 지역 반대 운동도 변수입니다. 네 번째, 경쟁 및 시장 리스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빅테크의 자체 원자력 투자가 직접 경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테라파워의 상장 가능성과 최근 상장한 엑스에너지가
작은 분산을 일으킬 수 있고 재생에너지 단가, 급락시 원자력의 상대적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수압 분석으로 오클로를 종합 평가합니다. 강점입니다. 빌드, 오운, 오퍼레이트. 모델로 전력을 직접 판매하는 반복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듐 냉각 고속로의 10년 무제금유 설계와 연료 재처리 수직 통합이 차별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특화된 15에서 75메가와트 모듈 설계, 현금 25억 달러로 25년 이상의 런웨이, 에너지부 지원과 파일럿 사이트 확보가 강점입니다. 약점입니다. 매출 제로, 완전 프리레비뉴 단계입니다. 분기 5,120만 달러의 영업손실과 비용 급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TM 희석이 가속되고 있으며 14기가와트 파이프라인 전부가 비구속력 의향서 단계입니다. 상업 운전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도 약점입니다. 기회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발로 오클로가 유일한 소형 원자로 솔루션으로 부각됩니다. 에너지 안보 이슈가 원자력 재평가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NRC 가속 심사 제도화가 실현되면 후속 허가 기간이 단축됩니다. 엔비디아, 메타, 스위치 등 빅테크 전략 파트너십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의료 및 국방 고부가 가치 사업도 기회입니다. 위협입니다. 고금리 장기화가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압박합니다. 건설 지연과 비용 초과 시 현금 소진이 가속됩니다. NRC 상업허가 지연 가능성, 테라파워와 엑스에너지의 경쟁 상장, 에너지 정책 변화와 원자력 반대 여론이 위협 요인입니다. 오늘 오클로 분석 어떠셨나요? 오클로는 지금 단순한 원자로 개발사가 아닙니다. 전력을 직접 설계하고 짓고 운영하면서 파는 빌드 온 오퍼레이트 모델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는 회사입니다. 숫자는 명확합니다. 현금과 유가증권 25억 달러, 25년 이상의 런웨이, 14기가와트 파이프라인. 성장의 방향은 맞아요. 문제는 아직 매출이 없다는 겁니다. 14기가와트 전부가 비구속력 의향서 단계이고 첫 상업 운전은 2027년 말이 목표입니다. 지금 주가에는 그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됐을 때의 시나리오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있어요. 아이다호 오로라 건설 진도, 스위치나 메타 의향서의 구속력 전환, 동위원소 첫 매출 발생. 이 세 가지가 올해 하반기 주가 방향을 결정할 핵심 촉매입니다. 하나라도 긍정적으로 나오면 레벨업, 지연되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분석할 종목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